자, 이제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배울게요. 판별식.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 때 판별식을 배우긴 했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서 처음 배우기로 했는데 아마 다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쳤을 거야. 자, 판별식. 자, 얘들아, 판별식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한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를 조사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걸 배워서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 규칙을 수학자들이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별식이 뭐냐면 실근인지 허근인지 조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판별식, 개수가 실수, 동그라미 치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은, 자, 이렇게 근의 공식은 다 외우시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건데, 근호 안에 있는 요거의 값, 자, b의 제곱 빼기 4ac의 값이 9호에 따라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배우셨지만, b제곱 빼기 4ac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하고 기호로 D로 씁니다. 이제 앞으로 D로 쓰고, 자, 판별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래요. 우리 정원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지만,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건데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요거인데,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자, 제가 서, 다, 두, 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서, 다, 두, 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입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자, 예를 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그 다음에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에서 루트 안에 있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거를 서, 다, 두, 실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인 것은 중근입니다.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라서,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를 서, 다, 두, 허라고 할 겁니다. 서, 다, 두, 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가 있는데 여기에 뒤에 i가 튀어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b 제곱 빼기 4ac 하고 여기 i가 튀어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2차 방정식의 근은 그 구조상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뭐라고 합니까? 혈내 무리근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것은 혈내 복소근이라고 합니다. 혈내 복소근. 자, 여기 오케이? 그런데 자,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두 실근을 모두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잘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쓸까요? 자,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자,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뭡니까? 근이 유리수고요. 근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인수 분해가 깔끔하게 유리수 범위에서 된다는 겁니다.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즉,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전부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인 겁니다. 완전 제곱식. 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노란색이. 물론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을 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다 부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다 부허.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인 거는 자 중군인데 실은 얘는 실수 중군도 갖고 허수 중군도 가져요.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개수가 복소수까지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풀었단 말이야. ix 제곱 빼기 2ix 뭐 플러스 3i는 0 이런 거. 자, 개수가 복소수인 거 배웠는데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이 개수가 복소수인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가 개수가 실수라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개수가 실수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걸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판별식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짝수 근의 공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들아 중학교 때는 판별식의 의미가 근이 몇 개인지 조사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자 판별식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조사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무조건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봅시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입니다. 자, 2차식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필기하도록 하자. 자,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 자, 첫 번째 4종 세트. 물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긴 한데 자, 내가 4종 세트라고 하면 뭐가 똑같습니까? 중군, 그 다음에 판별식은 0,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포물선이 x축에 접하는 이 그림이고 여기 있는 알파가 중군이에요. 여기는 알파가 중군이고요. 4종 세트. 그 다음에 옆에다가 2차식의 특권. 이거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 2차식이 되면 어떤 식이 2차식이 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오늘 근의 공식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이따가 배울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대 최소. 이제 이것도 배웁니다.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자꾸 이 2차식의 특권과 4종 세트를 계속 중학교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지수, 로그,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또 공통수학 2에 나오는 분수함수. 여기 있는 분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반비례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함수를 배우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하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전부 2차 방정식과 2차식으로 치환을 해요. 이거는 적을 필요는 없어요. 치환을 해서 2차식을 자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하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나오는 2차식들을 전부 다 치환을 해서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실은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을 이 다양한 함수들을 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2차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 이런 것들이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아이들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서 요 아이들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 자, 잘 들으세요. 자, 중군 판별식은요 완전 제곱식이고, 실은 여기 있는 중군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중군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2차 함수의 축이죠. 제가 2차 함수 축을 반드시 외우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자, 이렇게 있으면, 자, 2차 함수 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는 어디에서 나왔어? 여기 있는 근의 공식에서 나왔죠. 근의 공식에서.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인데, 얘가 근의 공식인데, 여기서 봐봐.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지워지잖아. 그러면 근의 공식에서 남아있는 아이가 2차 함수 축이 되는데,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알파 중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함수 할 때부터 2차 함수의 축을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지. 왜냐하면 얘가 2차 방정식의 중군입니다. 그죠? 그래서 x축이 여기에 있으면 중군을 갖는 거고, x축이 여기에 있으면 서다두실인 거고, x축이 여기에 있으면 x축하고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두 허근이에요. 아무튼 방정식에서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만큼 필기하셨지? 이만큼 필기하셨고, 자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래서 실근을 교점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그래프는 x축하고 곡선을 보는 것이고, 또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두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 가르칠 때부터 계속 순서상으로 답을 쓰게 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5라고 하는 이런 미지수가 두 개인 부정방정식도 반드시 제가 순서상으로 답을 쓰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뭐냐면 두 그래프 교점의 좌표예요. 자, 요거 두 개도 적으세요. 요거 두 개도 거의 별표 1000개에 가까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야 돼. 자,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거에, 자, 허근을 갖는다의 의미는 뭐냐면,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데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요목조목 정리하세요. 형광펜이 있으면 빡빡빡빡 쳐놓고,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 이걸로 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자, 볼게요. 얘들아, 여기 있는 방정식 근을 판별할 때 선생님이 빨리 하는 방법은 뭡니까?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서다 두실이야. 상수항이 음수면 서다 두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제 2차 함수할 때 또 계속 설명 드릴 텐데, 서다 두실. 서로 다는 두 실들을 다닌다는 건 뭐냐면, X축이 있으면 2차 함수 곡선이 두 번 만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은 X축과 2차 함수가 안 만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X축과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한다는 이야기고 여기 있는 접점이 중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전부 다 판별식 조사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시고 자 갑니다. 2차 방정식 근의 판별. 자, 이거에서 다음과 같이 근을 갖도록 하는 n값 또는 n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쉽죠. 이건 쉽죠. 왜냐하면 일단 판별식을 먼저 구하면 되는 거지. 판별식을. 자, 판별식을 구할 건데 얘는 앞에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가셔야 되죠. 자, 짝수 판별식인데 어차피 제곱할 것이라서 이 앞에 마이너스 신경 쓰지 않고 n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ac죠. 그러면 판별식은 6m 플러스 9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6m 플러스 9가 0이니까 n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얘는 6m 플러스 9가 0보다 큰 거니까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거고 얘는 6m 플러스 9가 0보다 작으니까 n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거죠. 자, 기계적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자, 항상 키포인트를 보시면서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쉽습니다. 쉬워요. 자, 갑니다. 중근. 자, 이 문제 별표. 자, 이 문제 별표. 발전. 무엇에 관계없이 중근.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반드시 시험에 내는 문제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두 가지 정보가.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는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얘는 뭐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고, 그 다음에 중근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항상 중근.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써야 되는 거 하니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등식이잖아. 그럼 등호가 나와야 되지. 유감스럽게도 얘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중근을 먼저 얘를 먼저 가야 돼. 얘를 중근에서 그래서 자 이거의 짝수 판별식을 구하시면 2가 아니라 B 프레임의 제곱 K 빼기 A의 제곱 빼기 A C죠. 얘가 C죠. 그러면 K제곱 A제곱 빼기 B 플러스 1이고 얘가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등호가 생깁니다. 등호가 생기기 때문에 항등식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항등식은 등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등식을 정리를 하시면 K제곱 지워지고 A제곱 지워지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거가 2AK 그 다음에 자 플러스 B 빼기 1은 0만 남아요. 등식이지. 근데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여기 있는 K만 눈에 보이셔야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아이들은 이렇게 묶으셔서 이 상태에서 항등식으로 푸셔야 되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A가 0이 돼야 되고 B 빼기 1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0이고 B는 1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무한 반복으로 나올 거예요. 2차 함수 할 때도 계속 무한 반복으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자, 보십시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완전 제곱식일 때 이렇게 배웠죠?
1차 항계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제곱한 것이 상수항이 돼야 된다고 배웠어요. 중3 때. 근데 이것도 기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판별식을 쓰면 돼요. 자, 판별식을 쓸게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요. 그러면 판별식이 0인 거니까 얘가 B죠. 얘는 C입니다. 그러므로 자, 판별식을 쓰시면 2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C입니다. 그럼 이게 빵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암산 됐잖아. 4K 제곱 지워지고, 자, 여기에 플러스 4K 마이너스니까 8K. 1에서 이거 빼니까 빼기 2, 4, 8이니까 7은 0이죠. 그지? 그러면 K 값은 8분의 7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험을 보실 때 풀이 과정을 다 적으셔야 돼요. 제가 다 풀이 과정을 보려고 칸을 많이 띄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테스트를 보는데 오늘은 다항식 연산. 일단은 여기 RPM 있죠? RPM? 이 RPM에서 대표 문제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되게 쉽게 냈고요. 되게 쉽게 냈기 때문에 대표 문제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어려운 문제 안 냈어요. 어려운 문제 안 냈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같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챕터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는 화목반이랑 같이 시험 봅니다. 좀 이따가 걔네도 다 교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 검사도 할 거고요. 자, 어이 뭐야, 벌써 끝났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어려워했던 거 위주로 먼저 풀어드리면, 자, 교육청 기출 문제인데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항근이 알파일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공식을 때리면 안 되잖아. 그지? 이제 이 문제 괜찮지? 이거의 항근이 알파면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2알파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를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봤더니, 자, 최고차항이랑 2차항이랑 1차항 개수의 비가 1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2로 나눠. 2로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봅니다. 얘를 보시면 얘를 알파 제곱으로 묶고 알파 제곱 빼기 뭐야? 알파 제곱 빼기 1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일단 차수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 뭐야 골치 아프게 생겼네 이거. 그러면 날싸하게 딱딱 안 나오네. 차라리 이렇게 가죠. 자, 얘를 포기하고 알파 4제곱 빼기 알파 제곱 빼기 알파로 갈게요. 뒤에 있는 거 2개. 그럼 얘가 자 알파 4제곱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알파 4제곱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알파의 제곱이 알파 빼기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알파의 4제곱은 알파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돼요. 그치?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이 되나요? 아니, 플러스 4분의 1이 되나요? 그죠? 그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보면 알파의 4제곱이 이거니까 알파의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거든요. 제가 차수를 하나씩 줄이고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줄친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4분의 1이고 2분의 1이어서 최종 답은 4분의 1이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개수의 비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스텝 1에서 풀어드릴 만한 문제는 연습 문제. 자, 이 정도면 됐고요. 뒤로 가서 스텝 2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또 나왔죠. 자, 보세요.
이것도 니네가 지겹게 풀 것인데 여기 보시면 문자가 A, B, K, X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정보는 K의 값에 관계없대요. 그럼 얘는 항등식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2가 근이야. 자,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자 1번이랑 2번 정보 중에서 1번을 먼저 쓰면은 완전 골로 가요. 2번을 먼저 써야 돼요. 항등식을 제일 항상 마지막에 쓰는 게 좋아.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자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뭐냐면 8 더하기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2a k 플러스 1 더하기 bk 빼기 3b는 0이 되거든요. 2번을 먼저 썼죠. 그럼 얘가 뭐가 됐어? 등식이 됐잖아. 그 다음에 k에 관하여 정리하시는 거예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k 블라블라블라블라는 0. 그래서 k가 있는 아이들 모으면 여기가 2a고 b가 되죠. 그 다음에 k가 없는 아이들 2a 빼기 3b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니까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푸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죠. 오케이. 자, 또 할게요. 자, 235번을 보시면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가 서다 구식이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자 1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a의 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크다는 우리가 이 조건을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자 여기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건데 우리는 a제곱이 4b보다 크다는 조건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자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얘는 a 빼기 2c가 b에 해당하고요. 4 곱하기 ac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식의 부호만 보시면 되는 거지. 부호.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빼기 4ac 더하기 4c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b 플러스 4ac예요. 그럼 이게 둘이 지워진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얘들아 남아있는 식을 봤을 때 보세요. a제곱 더하기 4c제곱 빼기 4b만 남았죠. 근데 얘를 보시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제곱 더하기 4b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조작을 해보면 자 보세요. a제곱 빼기 4b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노란색이 4c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 앞에 있는 하얀색이 항상 양수라 그랬어요. 근데 노란색은 실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도 항상 플러스지. 그죠? 하얀 거가 항상 플러스인데 노란색도 항상 플러스고 게다가 더하기야. 근데 여기가 빼기가 되면 알 수가 없어. 빼기가 되면은 근을 판별할 수 없어. 근데 더하기이기 때문에 양수에다가 실수의 제곱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절대로 빵이 예를 들어서 빵이 되려면 ABC가 다 빵이면 모르겠지만 그죠? ABC가 다 빵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 문제에서는 ABC가 다 빵이 돼서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상관없는데 자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ABC가 자 A랑 B랑 C랑 전부 다 빵이면은 이게 등호가 확립하잖아. 근데 ABC가 A하고 B가 빵이 되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잖아. 모순이야. X제곱이니까 중근을 갖잖아요. 그래서 ABC가 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근을 판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서다 두실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도 맞다고 해줘요.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적으시든가. 자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들이 다 RPM 풀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자, 근데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x만 문자로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y는 숫자 취급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숫자. 근데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y의 개수가 한 개일 때 양수의 1을 구해요. 그럼 먼저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이고요. 최고차항이고, 자,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빼기 y 플러스 4x가 되겠죠. 요거 두 개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 빼기 ay 빼기 1. 노란색은 상수항이 돼요, 얘들아. 그제? 노란색은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 하였으니, 자, 우리는 이 녀석의 판별식을 조사해 보시면, 자, 판별식을 조사해 보시면, 어머, 판별식이 y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면서 여기 3y 제곱 빼기 ay 빼기 1은 0 해서, 처음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는데 판별식을 썼더니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맞지? 그런데 이 실수, 자, 실수라는 표현 되게 중요하고요. 실수 y의 값이 한 개래. 그러면 얘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y가 한 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도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아우, 뭐 이렇게 복잡하냐? 3, 8에 24, 그러니까 25y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8 나오고요. 여기에서 8 나오고, 여기에서 빼기 8a가 나오는데, 그쵸? y가 나오고, 여기에 16하고 16에서 8을 빼는 거죠. 2, 4, 8. 16에서 8을 빼니까 플러스 8이 돼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고서 감당할 수 없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살며시 2를 빼고 4 빼기 4a로 빼주시는 게 좋고, 이 i가 b 프레임이죠.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을, 자, 4분의 d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얘가 y의 개수가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거든. 얘가 b 프레임이니까 4a 빼기 4의 제곱 빼기 a c죠. 그러면 25 곱하기 8은 200이 되겠네요. 얘가 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보시면 4a 빼기 4의 제곱이 200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4가 밖으로 나오면 4 밖으로 나오면 제곱해서 16이 되죠. 그죠? 맞지? 근데 양수 a라 그랬어. 그러면 a 빼기 1의 제곱은 200을 16으로 나누면 4분의, 이거 4로 나누시면 뭐예요? 50인가? 뭐냐? 50이냐? 그러면 2분의 25죠. 2분의 25지. 그러면 a 빼기 1은 2분의 25도 되고, a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25도 되는데, a가 2분의 27, 얘가 답일 것 같네요. 오, 아니네. 뭐가 잘못됐지? 어디에서 계산 틀렸는데? 자, 다시 볼게요. 계산이 틀렸어. 4a제곱. 그렇지. 맞고. 4를 빼고. b'의 제곱. 요거에 판별식 때렸고. 4a, c. 그렇지. 8. 3, 8에 24, 25. 빼기 8a. 8y. 16에서 8 빼면 플러스 8. 내가 이걸 못 푸는 거야. 16
25 곱하기 8이면 이게 맞죠? 25 곱하기 어디가 틀렸냐? 어? 아 맞아 여기서 루트 써야 돼. 자, 자 여기서 a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죠. 아, 네 진짜 부끄럽다. 그러면 a는 양수니까 1 플러스 루트 2분의 5가 될 거고, 자 얘를 유리화 하시면 2분의 2 더하기 2분의 5 루트 2 해서 a의 값은 2분의 2 플러스 5 루트 2입니다. 아, 내가 이걸 못 푸네.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문자는 a, b, c 잔뜩 있고요. 그런데 실수 a, b, 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삼각형 판별까지 하래요. 해야죠. 뭐 어떻게. 자 볼게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 하였으니 먼저 이 녀석의 판별식을 때리면 b1 4분의 b1은 자 b 프레임이 b의 제곱 빼기 a 아니 뭐야. 근데 이 상태로 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c x 제곱이니까 a 빼기 c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b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a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지? 요 이제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시면 첫 번째 4분의 d1은 b 프레임의 제곱 빼기 이거 두 개를 곱하시면 a 제곱 빼기 c 제곱이 되죠. 근데 이 아이가 빵이에요. 그러면 b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답을 두 가지로 적으실 수 있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또는 자 a가 스몰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같은 표현이죠. 각 a가 90도라고 하는 거랑 a가 빗변인 거랑. 자 밑에 볼게요. 자 도형이죠. 자 무조건 도형으로 나옵니다. 도형으로. 그 다음에 테스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쉽게 냈으니까. 정말 쉽게 냈고요. 아니요. 그냥 누구누구가 따라오고 누구누구가 못 따라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냥 제가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도만 나가면 나중에 애들 하나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확실하게 가자고. 숙제를 따박따박 한 친구들은 잘 나올 거고요. 문제는 되게 쉽게 냈어. 되게 쉽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쉽게만 낼 거야. 쉽게. 그러니까 막 여기 뭐야. 정말 기본 문제만 내는 거예요. 정말 기본 문제네. 정말 기본 문제. 이런 거 안 내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내요. 자, 선분 AB가 2고 BC가 4인데 뭐 이렇게 PQ 이렇게 있고, 자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만 사각형 A, P, O, S와 사각형 O, Q, C, R의 넓이의 합이 3이고 BP가 AP보다 클 때 AP의 길이를 물어봐셔요. 키울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AP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제가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여기를 X.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선분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2 빼기 X가 되겠죠. 파란 선분은. 그런데 APOS 자, 여기 요거 위에 거. 예.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OQCR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요거 두 개 넓이 더한 거가 3이래요.
그러면 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또 여기 x인 거 하나만 꼴랑 있으면 되나요? 그치? 여기서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직사각형 dr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길이를 뭘 잡아야 되지 않나? 그지? 그죠? 뭐야? 자, 이게 1대2고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대각선에서 자, 수선해 버리고 이게 그냥 꼴랑파네. 그죠? 이것만 가지고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x, 여기를 x로 하면 안 되나?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2 빼기 x. 근데 여기 길이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미지수를 2개로 잡기에는 좀 너무 짜증나는데. 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자, 보세요. 미지수가 2개가 되면 어려워지잖아.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할 때, 야, 니네한테 진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건 까먹지 말라고. 삼각형과 평행선, 그지? 2대 3이면 2대 3이고 2대 3이다, 그지? 이거. 근데 물론 y를 잡아도 돼. 근데 문제를 봤더니 y를 x로 바꿀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아니, 있을 수도 있겠다만 어떻게 할까? 여기를 y로 할까요? 여기를 y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4 빼기 y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x잖아. 그지? 그럼 보세요. y 대 4는 y 대 4는 y 대 4는 x 대 2죠. 그러면 이 y가 4x거든요. 그러면 y를 이왕이면 2x로 바꾸는 게 좋죠. 그치? y를. 그러면 여기 있는 y를 2x로 바꿉시다. 얘를 2x로 바꿉시다. 그럼 얘는 4 빼기 2x죠.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넓이랑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텐데,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2 빼기 x고 여기가 2x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 APOS는 얘랑 얘 곱한 거죠. x하고 4 빼기 2x 곱한 거고, 여기에서 OQCR은 2x하고 2 빼기 x 곱한 거죠. 이거가 3이 되죠. 그지? 아까 이제 처음에 저도 주춤하고 당황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길이가 틀림없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길이를 잡을 수 없어서 y를 했는데, 보자마자 이 y를 2x로 바꿔야 미지수가 한 개가 되죠. 그죠?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가만히 있어봐. x 곱하기 4 빼기 2x 곱하기 2 빼기 x. 야, 근데 잠깐만, 뭐 이상하다. 자, 보세요. 요거 두 개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요거 두 개 곱하시면은 4x 빼기 2x 제곱은 3이죠. 얘네 둘을 1로 넘기면 4x 제곱이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에요. 인수분해가 될까? 3, 1, 2,
2 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x가 2분의 1하고 2분의 3이 나오는데 이 조건을 준 거가 AP가 x고요. 그 다음에 PB P 얘가 2 빼기 x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 보시면 2x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1보다 작아야 되죠. x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최종 답은 이거거든요. 그지? 자,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39번은 여러분들 필기가 되어 있죠. 근데 239번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74페이지 138번 74페이지 138번이고 이 문제가 시험 문제 1순위죠. 형광색으로 박스를 치세요. 형광색으로 박스를 치고요. 형광색으로 박스를 치시고요.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잊어먹을 수 있었으니 자, 얘가 두 1차 시기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봐봐. x, y에 대한 두 1차 시기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판별식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표현 자체가 자,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야기죠.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야기고 예전에는 판별식이 빵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같은 표현은 판별식이 빵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근이 유리수라고 하는 이야기고 루트가 벗겨지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1순위야. 이거. 그러면 얘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2x 제곱이고 자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니까 y 빼기 1 x가 되고요. 자 빼기 y 제곱 빼기 2y 빼기 k는 0인데 이게 k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k가 이렇게 있지 않고 요런 데 껴있어 가지고 노란색이 인수분해가 돼 가지고 x자형으로 갔잖아.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시고 자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 x는 4분의 얘가 b잖아.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판별식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럼 이 판별식은 자 y 빼기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y 제곱 빼기 2y 빼기 k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얘가 x랑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빨간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루트가 벗겨지는 거야. 그지? 그죠? 이해하셔? 예를 들어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이렇게 되면 얘가 5로 벗겨져서 여러분들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막 근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막 혼내요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반드시 끝까지 계산해라 그러면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5 한 다음에 이거는 계산하시면 1이고 이거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가 돼서 어떤 근이 이렇게 나오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지? 어떤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전개해서 근의 공식을 때렸을 때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25 대신 이 복잡한 식이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서 있는 요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판별식이 이 아이인데 요 아이를 좀 정리해 보면 8이고 9y 제곱 자
여기가 16이죠. 마이너스 16. 자, 이거 마이너스 16이고 이거니까 마이너스 18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2, 4, 8 플러스 1. 그죠? 그런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그치? 그럼 너네가 두 가지로 풀 수 있죠? 그냥 판별식 때려도 되고요. 판별식 때리시면 뭐야? 자, B 프레임이 마이너스 9점 빼기 A C 이거가 빵이 되면 되죠. 그러면 81 플러스 98에 72K 빼기 9는 0. 그러면 72K는 이거 둘 계산하시면 플러스 70이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7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얘를 9로 묶어서 이렇게 보셔도 되지. 그러면 노란색이 뭐가 돼야 돼? 1 돼야 되지. 노란색이 1이면 요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1이면 답은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자, 이 문제 형광펜으로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개념 설명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물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2차 방정식의 계수로부터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이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데 저 밑에 있는 두 근의 차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지워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있는 요거 대신 차라리 저는 이거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실전에서는 밑에 있는 노란색 식을 더 많이 씁니다.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두 근의 차를 표현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중학교 3학년 때 보여드렸으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 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이걸로 가르쳤죠. 그래서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 다음 여기를 한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식의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지? 여기 있는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은 것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C하고 이거 두 개 곱한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유도하실 수가 있죠. 그지? 근데 얘들아 실은 이제 뒤에 가서 3차 방정식도 배울 텐데 3차 방정식도 이미 여러 번 배웠어요. 제가 곱셈 공식 할 때 미리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으면 x세제곱 x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x 빼기 블라블라블라블라는 빵이죠. 공식 외우고 있잖아. 세 근의 합 두 근씩 곱의 합 세 근의 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자 어차피 이 녀석은 어떤 모양일 거야?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일 텐데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식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밑에 전부 마이너스고 알파벳 순서대로 b, c, d 가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b, c. 오케이? 그래서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미 곱셈 공식 할 때 제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가지고 이 근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테스트를 보실 곱셈 공식 변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두 수의 합,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 이거 세 개가 주요 등장인물이잖아. 그지?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이것도 이제 중3 때부터 가르쳤잖아요. 그죠? 중3 때부터.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니라 k라고 치면 여기 k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k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도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이거를 왜 이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아시게 돼요. 이 형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나와요. 어떤 두 수가 이거랑 두 근이 이거 두 개래. 그럼 니네가 2차 방정식을 겁나 빨리 구할 수 있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야? x 제곱이지. 두 개 더해. 4지. 앞에 마이너스지. 두 개 곱해.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은 0이지. 그죠? 읽자마자 10초 컷으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 x는 2 플러스 루트 5인데 제가 여러분들 중3 때 다 보여드렸어요. 실은 어떤 근이 이거면 자 얘를 넘겨. 제가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러지. 양변 제곱해. 그 다음에 5를 이쪽으로 이항하셔도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이렇게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근 두 개가 이거면 눈으로 두 근의 합 앞에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 2차 방정식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다 미리 연습을 다 시켰었고 자 이제는 자 x에 대해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자 얘가 이제 중요한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안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안 배운 건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유리수의 범위까지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자 이제 이런 거야. 2차식 fx가 쉽게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여기다 별표를 치시고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좋아. 처음엔 실근. 얘는 지금 틀림없이 인수분해는 되지 않는데 실근을 갖지. 그죠? 근데 아씨 우리한테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야. 짜증나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는 거는 루트가 지워져야 한다고 배웠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도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세팅을 한 다음에 얘를 근의 공식 때려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밖에서 하자. 9 빼기 4 곱하기 AC 29죠. 얘를 근의 공식 때린 다음에 얘를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2분의
칸이 좀 적네요. 얘를 인수분해랑 하면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9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9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뒤에 가서 또 배울 텐데 자, 이렇게 있어요. 위에 거는 보자마자 실근이지. 상수항이 음수니까. 근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그럼 얘는 근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보나 마나 여기 뭐가 되냐 9 빼기 2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1이야 이거.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배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아이들 처리하려고 배우는 거잖아. 그럼 이거 빼가지고 I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i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11i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서술형으로 나와요. 서술형으로 다음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그를 이용해서 배수가 실수인 2차식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자, 여기다 줄 쳐. 배수가 실수인 2차식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항상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형광펜으로 줄 쳐. 형광펜으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를 인수분해하세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라.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어디까지 했어? 중3 때는 이 앞에 있는 아이만 인수분해하고 더 이상 인수분해할 수 없다고 배웠어. 그럼 여기까지 인수분해한 건 뭐냐면 유리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한 거예요.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이고. 그런데 자, 얘를 실수 범위까지 해라. 학교에서 서술형이 이렇게 나와. 이 식을 유리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세요. 이 식을 실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세요. 이 식을 복소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x 빼기 2, x 플러스 2고요. 얘만 인수분해되지. 여기까지 한 게 실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한 거는 얘를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데 얘를 자 복소수 범위까지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x 빼기 루트 5i x 플러스 루트 5i 얘네들을 곱하시면 위에 있는 식 나오지. 자, 여기다 다 적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자 알아서 다 적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3 때 유리수의 범위까지만 한 건데 이제는 문제에서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유리수의 범위예요. 근데 문제에서 실수의 범위까지 하세요 하면은 여기까지 해야 되고 복소수의 범위까지 하세요 하면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120쪽, 120쪽. 자, 119하고 120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자, 필기할 거가 많아서 오늘은 그냥 개념 설명까지만 하죠. RPM 숙제는 418번까지만 하세요. 알았지? RPM 숙제는 418번까지만 숙제하시면 돼요. RPM은 오늘 보니까 문제 풀이는 못할 것 같으니까 개념 설명만 오늘 할게요. RPM은 418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이제 또 필기할 게 또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자, 엄청 중요한 점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자, 여기다 별표 500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저 2차 방정식을 정의할 때, 개수의 범위가 유리수였어요. 그죠?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ABC가 유리수일 때만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실수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유리수일 때는 켤레 무리근이 되고요. 실수일 때는 켤레 복소근이 돼. 근데 여기 있는 두 문장은 실은 뭐냐면, 자, 여기다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하고 개수가 실수일 때, 자, 켤레 무리근, 켤레 복소근인데 실은 여기 있는 표를 줄여서 쓴 겁니다. 자, 개수가 실수면 켤레 무리근도 되고 켤레 복소근도 항상 돼요. 근데 잠깐. 오케이. 개수가 유리수일 때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로 확장하면 켤레 무리근이 안 되죠. 그지? 이 빨간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어요? 이 책에 2차 방정식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 자, 요거에 대한 얘가 107페이지에 예제 2번이죠. 자,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107페이지에 예제 2번 보세요. 107페이지에 예제 2번이 뭔지 보세요. 내가 이게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랬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자, 이거 옆에다가 이 표를 필기하세요.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가 되면 켤레 무리근, 켤레 복소근 둘 다 됩니다. 알았지? 근데 이 개수가 실수로 확장될 때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가 107번의 예제 2번이고,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100% 나와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켤레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엄청 자주 중3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켤레근에 대한 개념이. 자, 그러면 121쪽의 쉬운 문제들 한번 볼까요? 오늘은 121쪽까지만 나눈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할 터이니
RPM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18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얘들아, 봐봐. 이제 이런 거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하래요. 그럼 두근의 합은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2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통분하셔야 되지? 친구들이 이런 거 좀 어려워하더라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곱셈 공식을 외우셔야죠. 그러면 저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거 마무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 아이들을 계산해 보래요. 이거는 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알파 베타를 만든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녀석을 두근의 합, 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얘는 통분하시면 되죠. 통분하셔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 알파 베타. 어차피 이거 보자마자 이거 두 개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 1번하고 2번이 쉬울 테고. 이제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중3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 두 개 더하세요. 2지. 이거 두 개 곱하세요.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이거 두 개 더하세요. 6이지. 앞에 마이너스 9 붙지. 이거 두 개 곱하세요. 9 더하기 1, 10이죠. 이렇게 바로 오시는 거예요. 알았어? 그 다음, 자, 243번입니다. 자,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요. 자, 1번 볼게요. 1번. 자,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그러면 좋아. 자, x,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근의 공식 때리셔야 돼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밖에서 하라고. 빼기 b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그럼 13이죠. 그럼 얘를 그대로 쓰라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2분의 1 빼기 루트 13. 이거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내요. 서술형 1, 2번으로. 알았지? 얘는 자, 얘는 근의 공식 때려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케이? 연습 해볼까요?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하세요. 그치? 인수분해 하세요. 느낌표 찍히지? 제곱수일 때, 제곱수 아닐 때. 요걸 적을까요? 요 옆에다가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